역사는 시대 구분에서 시작해서 시대 구분으로 끝난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간을 잘 잡는 게 되게 중요해요. 오늘 이 시간에 시간을 쫙 잡아둘 테니까 안목 한번 해보세요. 알겠죠? 네. 자, 우리가 이제 고조선은 수호철 국가로서 청동기 문화의 바탕을 두고 고조선이 되어져 고조선. 그래서 이 고조선은 적어도 세 단계를 거친다. 한번 해보자. 맨 처음에 무슨 고조선? 단군이 세운 단군조선. 그래서 이 단군조선은 시험에 나올 게 단군에 관한 단군 신화를 통해서 풀어내는 고조선에 대한 사회 모습. 알겠죠? 또 하나는 뭐라고요? 고조선 팔적법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고조선 당시의 사회 모습. 이런 것들을 출제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미 다 출제가 돼가지고 별로 출제할 게 없어요. 그런 정도로 뻔할 뻔짠다 고조선. 근데 그 이후에 고조선은 단군조선 이후에 무슨 조선? 기자조선. 그래서 이 기자라고 상정되는 인물이 중국, 주나라, 은나라 때 은나라에서 주나라로 넘어갈 때 바로 은나라 사람인 기자가 우리나라로 건너왔다는 얘기가 전해져 내려오고 있다. 알겠죠? 그래서 그가 조선에 와서 단군의 바톤을 이어받아가지고 기자조선을 세웠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또 누가 왔다고? 기자조선은 마지막 임금인 준왕이 변방 경계를 소홀히 하고 있을 때 중국이 이제 그때는 뭐예요? 무슨 시대예요? 춘추 전국시대 혼란기를 맞이했죠. 중국이 계속 전쟁터입니다. 수백 년 동안 그렇게 전쟁이 이루어지고 있으니까 그 중국의 전쟁통을 피해서 우리나라로 많은 사람들이 이주했어요. 그 이주민의 대표가 누구였다? 위만이었다. 그래서 위만이 위만조선을 세웠다. 이렇게 적어도 고조선은 3단계를 거친다. 아시겠어요? 그리고 위만조선은 누구의 침입으로? 한무제의 침입으로. 몇 년에 망했다고? 해봐. 몇 년에? 기원전 108년. BC 108년에 한무제한테 망했다. 아시겠죠? 자, 여러분 잠깐 이제 우리 역사도 버거운데 중국 역사를 해야 될 처지에 왔어요. 왜냐하면 가만 내버려 두니까 자꾸 중국 역사가 등장하는 거야. 아까 봤잖아. 은나라, 주나라 나오죠. 한나라 나오죠. 그래서 아예 우리 한국사에서 계속 중국 역사가 나오는데 지금 이참에 먼저 중국 역사를 정리를 하고 가겠습니다. 재미삼아 해보세요. 알았어? 부담 갖지 말고 그냥 재미삼아 해보세요. 일단 한번 재미삼아서 적어놔 보면 알겠구나. 이렇게 흘러가는구나. 이렇게 시간의 중국의 흐름을 우리하고 연동을 시켜서 공부할 수 있어요. 그런 의미에서 할 거니까 시험에 나온다는 의미가 아니라 자꾸 국사 시간에 중국 시대사가 막 출몰하잖아. 중국 왕조가. 그래서 얘네들 순서를 잡아줘야 돼.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중국은 저 멀리 하, 그 다음에 은, 그 다음에 주. 이렇게 중국 역사가 흘러왔어요. 알겠죠? 옛날에는 이 하나라 역사가 전설시대의 역사다라고 했는데 지금은 중국이 단대공정 해가지고 중국도 시간축을 올려잡는 거야. 이게 중국의 동북공정은 뭐죠? 공간을 넓혀 잡는 게 동북공정이고 시간을 올려잡는 게 단대공정이에요. 처음 들어봤어요? 이렇게 중국이 역사를 지금 확장시켜 나가고 중국 고대사를 아까 우리가 역사 주요한 요소가 뭐라고? 시간, 인간, 공간이라고 그랬죠? 그 중에 시간과 인간을 확장시키려고 하는 게 중국의 프로젝트입니다. 프로젝트를 중국말로 공정이라고 그래요. 알았어요? 그 중에 공간을 확장시키려고 하는 게 뭐라고요? 동북공정. 동북공정가 있는 게 아니야. 서북공정, 서남공정 해가지고 막 사방대로 펼쳐나가요. 그 다음에 시간을 저 멀리 고대사, 전설시대도 우리 중국의 역사라고 저 옛날까지 중국의 시원을 옛날로 올려잡는 걸 뭐라고? 단대공정이라고 그래요. 알겠나요? 이렇게 하나라도 이제 정식 역사로 본다, 중국에서는. 자, 지금 여기는 중국의 역사입니다. 중국 역사. 중국 역사를 간략히 정리하겠어요. 그래서 그 하나라 다음에 은나라, 은나라 다음에 주나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나라는 여러분들이 중학교 때 배웠을 거야. 2학년 때 세계사 시간에. 주나라 그러면 그 유명한 무슨 제도? 봉건제도로 유명하죠. 주나라의 봉건제도 할 때 그 주나라예요. 그런데 은나라가 망하고 주나라로 넘어올 때 누가 건너왔다고? 기자가 건너왔다. 이때 건너온 사람이 누구라고요? 기자였다. 그래서 중국에서 기자가 건너왔기 때문에 우리가 조선시대 말까지 계속 중국을 큰 집으로 섬기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거야. 근데 이걸 안 가르쳐요, 선생님들이. 알았어요? 다시. 은, 주, 교체기에 누가 건너왔다고? 기자가 건너왔다. 그래서 중국에서 건너온 기자가 중국의 문명을 우리한테 전해줬기 때문에 우리는 중국을 큰 집으로 섬기고 중국에서 건네받은 그 문화를 키워온 우리 조선은 중국의 작은 집이야 라고 하는 생각이 여기에 생겨났다니까. 알겠죠?
그래서 이렇게 기장아 건너온 때가 은주교책입니다. 주나라가 망하고 무슨 시대가? 춘추하고도 전국시대의 혼란기를 통해서 중국은 굉장히 어려움을 겪습니다. 되게 세상이 발전할 때는 안정기일 때일까요? 혼란기일 때일까요? 그렇죠.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하세요? 지금은 안정기예요? 혼란기예요? 혼란기죠. 그래서 내가 볼 때는 비약적인 발전을 하고 있어요. 살아남아야 돼. 이 혼란기에서 내가 살아남으려면 실력밖에 없어 해가지고 사람들이 자기 나름대로 열심히 삽니다. 그러니까 힘들죠. 경쟁이 너무 치열해서 힘든 거예요. 우리만 그런 게 아니야. 이미 중국도 춘추 전국시대에 서로 살아남겠다고 아기다툼을 벌이고 나라와 나라끼리 개인과 개인끼리 엄청난 투쟁을 했어요. 그 사이에 중국이 비약적으로 발전합니다. 알겠죠? 지금 어쩌면 우리 젊은이들이 우리 조선을 헬조선 그러는데 이 지옥같은 아기다툼, 이 경쟁 속에서 어쩌면 또 다른 새로운 역사를 창출할, 새로운 삶을 모색할 그런 새로운 시도들이, 새로운 트라이들이 계속 이어지고 있을지도 몰라요. 여러분도 그 중에 열심히 자기를 갈고 닦아서 맞아 그래 이참에 한번 이 어려움을, 이 혼란기를 뚫고 나가보자, 이런 각오를 다지는 게 좀 필요합니다. 같이 한번 의논해 보자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춘추전국시대 누가 건너왔다고? 유만이 건너왔죠. 유만이. 이때 건너온 게 누구다? 유만이었다. 됐어요? 이렇게 고조선만 하더라도 중국의 여러 나라와 관련을 맺고 있답니다. 고조선만 하더라도 중국의 여러 나라와 관련을 맺고 있어요. 다시 해보세요. 그 춘추 전국 시대를 통일한 나라가 누굴까요? 네? 최초의 중국 황제인 진시 황제 있죠? 이놈이 세운 나라가 뭐예요? 진나라예요. 진. 그죠? 그래서 춘추 시대에 5패가 있었고 전국 시대에 7웅이 있었는데 이 7웅을 다 싹쓸이 한 사람이 누구라고? 진시황입니다. 알겠죠? 그래서 진, 초, 재, 연, 한, 위, 조 이 7나라가 서로 다퉜거든요. 이 7나라가 서로 다투던 그 당시의 내용을 재밌게 써놓은 글이 뭐가 있어요? 초안지. 여기에 중국의 고사성어가 거의 다 나와요. 초안지를 읽어보면 고사성어가 다 나옵니다. 한자, 사자성어 이런 것들이 거의 다 초안지에 다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볼 때는 말이에요. 거의 이때가 되면 동양만이 아니야. 서양도 이때가 되면 난리 납니다. 특히 서양에서 소크라테스가 활약하던 그리스 시대가 바로 이때예요. 기원전 5세기 무렵. 그러니까 그때쯤 되면 소크라테스, 아리스토텔레스, 플라톤 이런 사람들이 나와가지고 인간이란 무엇이다, 인간에 대한, 우주에 대한 모든 정의를 다 내려. 어쩌면 우리가 지금 공부하고 있는 이 학문도 이미 기원전 5세기에 아리스토텔레스가 정해놓은 것들을 더 세분화시키고 가다듬어서 지금 학문이 나온 거야. 그런 정도로 우리 인간이란 대단한 존재가 아니에요. 이미 예수가 탄생하기 기원전 500년 전에, 기원전 5세기에 벌써 이런 것들이 다 끝나 한판 다 정리돼 버렸다니까. 동양도 마찬가지. 동양도 공자, 노자, 알겠어? 묵자, 뭐 순자, 한비자 이런 사람들이 나온 게 바로 언제야? 이때예요. 고타마 시탈타 뭐야? 부처님이 나올 때도 이때야. 그래서 인류의 머리는 이미 기원전 5세기 한판 다 정리했다라고 보면 돼요. 알겠죠? 알겠죠? 대단하죠? 그것을 더 세분화시켜 옷만 갈아입은 거야. 도구만 지금 우리가 저런 도구를 쓰고 있을 뿐이지 머릿속은 똑같아요. 생각하는 방식은 똑같아요. 라이프 스타일도 비슷하고요. 그죠? 이래서 인류의 보편성이 생기는 겁니다. 사람 사는 게 다 똑같아. 동서양망론하고 이런 게 생기는 거예요. 알겠죠? 다시 정리해보자 얘들아. 이걸 통일한 게 누구라고? 진. 그런데 이 진나라 올해가 금방 망해? 금방 망합니다. 진나라가 통치하는 방식이 뭐였어요? 사람들 막 두들겨 패고 때려잡고 감옥에 짬방에 쳐놓고, 그죠? 유교를 막 억압하고 국사책 하나로 만들겠다고 막 지랄하고 이랬죠. 그래 안 그래? 그래서 분석, 이거 뭐라 그래? 갱유. 모름지기. 사상을 하나로 통일하면 그 나라 금방 망하는 거야. 그래서 헬조선이란 말이 나올지도 몰라요. 내가 진짜 여러분한테 해주고 싶은 말 한마디 해줄까? 이렇게 지금 우리가 쭉 하잖아요. 시간축에서 보니까 말이야. 다 적어. 멋있잖아요? 진화는 진보가 아니야. 알았어요? 뭐가 증가하는 거라고? 다양성이 증가하는 거야. 다양한 것들이 많아져야 우리 인류가 진화하는 거야. 그래 안 그래? 여러분들의 삶을 한번 가만히 생각해보세요. 우리 진짜 다양해졌어요. 그죠? 그러니까 진화란
진보가 아니야. 진보란 어제보다는 잘 살고 오늘보다는 더 한강가에 건물이 높이 세워지고 이런 게 진화가 아니란 말입니다. 알겠죠? 한강가에 아파트도 있지만은 아파트 말고도 단독주택도 있고 또 뭐 양철지붕도 있고 이렇게 다양한 것들이 공존하고 있어야 생태계가 다양해져야 그게 어때? 진화한 거라고. 알겠죠?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 과정들을 공부하는 겁니다. 우리 역사도 보니까 계속 다양성이 증가되었었어요. 알겠죠? 다양성이 증가되었었어요. 그래서 그런 역사를 공부하는데 이거는 진짜 중요한 말이에요. 내가 최근에 얼굴 표정이 좋아진 게 답을 찾았어요. 이게 답이야. 옛날에 이렇게 진화는 진보다. 어제보다는 오늘이 좋아되고 오늘보다는 내일이 더 잘 살아야 되고 과학이 더 발달해야 되고 이렇게 생각했는데 아니야. 진보가 아니라 다양해지는 것. 여러 가지 다양한 것들을 인정할 줄 아는 것. 이게 인류뿐만 아니라 자연 생태계가 진화하는 생물학에서 진화와 마찬가지입니다. 알겠죠? 그래서 진화는 진보가 아니라 다양성의 증가다. 이 말을 내가 한 말은 아니고 알았어요? 아주 유명한 분이 얘기했는데 여러분들이 꼭 기억해 보세요. 다시 합니다. 그래서 아주 다양한 생태계가 투쟁을 통해서 다양해졌어요. 그래서 진화가 일어난 거야. 그래서 야 이렇게 안 되겠다 이렇게 싸우면 강력한 법에 의해서 인간들이 서로 다투지 못하게 형벌로 조지고 강한 법으로 통제하고 이렇게 자라온 게 누구예요? 진시황이었어요. 그러다 그렇게 독재해보니까 오래 가 못 가. 사람들이 견디지 않아요. 튀어나옵니다. 송곳처럼. 알겠죠? 그래서 진시황제 금방 망하고 누가 등장했어요? 덕이 많은 누가? 한고조 유방이. 알겠죠? 그래서 누가 등장했어? 한나라가 등장. 그죠? 이 진환교체기에 누가 왔다고요? 유만이었어요. 아까 미안해, 이거 잘못됐어요. 춘추영시대가 아니고 이때는 철기가 대략 넘어오고 이때 철기가 본격적으로 들어오고 이때 유만이 건너왔다. 유만. 알겠죠? 이때는 한자가 들어왔어. 한자. 철기와 한자가 춘추정시대에 들어왔어요. 정리했죠?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들이 시험에 나오고 있다는 거 아세요? 우리나라에 한자가 들어온 게 언제라고? 춘추정시대. 철기와 함께 한자가 들어왔다. 이렇게 합니다. 됐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한나라는 아주 오래 갑니다. 중요해요. 우리가 중국 문화를 무슨 문화라고 그래? 한문화. 중국 글자를 뭐라고? 한자. 중국 족속들을 뭐라고? 한족이라고 하는 이유가 바로 뭐냐? 이때 중국이라는 지금 중국의 펀더멘탈 기초가 다 확립됐어요. 알겠죠? 그래서 이게 한이 아주 중요해요. 그 전에 만들어진 거의 모든 것들을 총정리해서 체계화시켜놓은 시스템, 국가 시스템, 문화 시스템, 이게 바로 뭐다? 한이었다라고 보면 됩니다. 됐습니까? 그러나 이 한도 결국은 중간에 왕망이라는 놈이 신이라는 나라를 세워서 잠깐 지가 황제를 참치했기 때문에 전한이라고 그래요. 한이 망했어요. 그리고 후한 광무제가 한을 또 세웁니다. 그래서 이때를 뭐야? 전한. 이때를 뭐라고? 후한. 이렇게 한나라가 한 덩어리인데 중간에 잠깐 한이 망했었다. 그 다음에 한은 이 한나라는 후한은 어떻게 돼요? 이때 누가 등장해? 네? 유비가 등장하는 거야. 유비하고 또 누가 의형제를 맺어요? 관우. 또 누구? 장비. 그죠? 이렇게 해서 뭐가 시작되는 거야? 삼국지가 시작돼요. 그 삼국지의 주인공들이 위, 촉, 오입니다. 위의 주인공 누굴까? 조조조. 촉의 주인공 유비조. 뭐의 주인공? 송도이조. 이렇게 해서 삼국지 연이 소설이 탄생하고 실제로 이제 이렇게 삼국지가 전개되죠. 이거 보세요. 조조가 나라를 세우진 않았어요. 한나라의 승상 조조입니다. 근데 이 조조 밑에 부하로 있던 누가? 사마씨가. 사마중달 알죠? 제왕명하고 싸웠던 사마중달. 그 사마중달의 후예인 사마염이 이걸 다 통일해. 그래서 이때 세워진 나라가 뭐예요? 진이야, 진. 알았어요? 진이 중국을 다시 위촉고 삼국시대를 통일했어요. 알겠죠? 진이. 근데 이렇게 삼국이 싸우고 진이 통일했지만 이 진은 다시 남쪽으로 내려옵니다. 그래서 그 이전을 뭐라고? 서진. 양쯔강 이남으로 내려온 진을 뭐라고? 동진. 왜냐? 중국 북방에서 유목민족들이 쳐들어왔거든. 유목민족들이 쳐들어왔어요. 이때 쳐들어온 놈들이 뭐냐면 화섭,
오랑캐야. 이걸 뭐라고? 5호. 들어봤을까? 들어봤겠죠? 그리고 이 5호가 세운 나라가 몇 개? 16국. 그래서 5호 16국 시대라고 해요. 이놈들이 밀고 내려가지고 서진을 몰아내고 여기다가 뭘 세웠냐? 북위를 세웠어. 북위. 만약 여러분들이 중국에서 태어났으면 이 역사를 다 공부해야 될 텐데 중국에서 태어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는 구경만 해도 돼요. 전혀 부담 갖지 마세요. 알겠죠? 나중에 어쩌다가 5호 16국 시대, 위진 남북조 시대 이런 말이 나오기 때문에 한 판 정리해두고 가야 돼요. 알았어요? 그래야 그런 것들을 이해할 수 있어요. 이게 서로 조직화가 되고 이해가 안 되면 되게 답답해진다. 국사를 어떻게 해야 되지? 암기할 게 너무 많아 이렇게 되는데 그게 아니야. 중국사도 한번 정리해드릴게요. 그래서 다시 보세요. 다시 북위는 뭐예요? 동위와 서위로 나눠지고 동위에서 북주, 서위에서 북제 이렇게 나눠지고 동진 다음에 송, 제, 양, 진 이렇게 됐어요. 이게 그 유명한 위, 진, 남북조 시대. 이때를 남북조 시대라고 하거든. 남쪽에 송, 북쪽에 북이 이렇게 대쳐보실 때 이때를 남북조 시대. 위진 남북조 시대. 알겠죠? 요걸 전부 통일한 게 누구예요? 북주의 액척 출신 양견이 통일했어요. 그래서 세운 나라가 수나라입니다. 수나라. 오케이? 이게 누구라고? 수. 이 수나라 하면 뗄래야 뗄 수 없는 우리 고구려의 장수 살수대첩의 주인공 누구? 을지문덕. 그 수나라의 장수가 바로 누구야? 오원시의 그 주인공? 을지문덕이 오원시를 써서 조롱했잖아요. 수나라의 장수 누구예요? 양만충 우리 편이야. 고구려 장수야. 양만충. 우중문. 여수장 우중문씨. 기억나세요? 이게 다 여러분들 머릿속에 있는 게 언젠가는 한번 듣거나 배웠거나 했던 것들입니다. 단지 질서가 잡히지 않아서 혼돈스러웠을 뿐이야. 혼돈스럽지 않도록 머릿속에 아니더라도 문자로 정리를 한번 해드릴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국사 공부, 한국사 공부 하다가 잠깐 이런 용어들이 나오면 아 여기쯤이구나 이렇게 잡을 수 있도록 해주려고 해요. 그 다음에 수단이 뭐야? 당 일로 오겠어요. 당. 여러분 당나라 그러면 나당 연합군 기억나죠? 신라와 당나라가 손을 잡고 고구려와 백제를 무너뜨렸죠? 네. 그 당나라입니다. 당나라. 자, 이 당나라와 고구려가 싸웠어요. 고구려하고 우리 고구려하고 그래 이때 싸운 싸움이 네? 무슨 대첩? 행주대첩이냐? 조선시대 임진을 아까 얘기했는데 임진이라는 응? 안시성 싸움. 그 당태종 왼쪽 눈에다가 화살을 박았던 그 중국 황제를 결국은 죽게 만들었던 고구려의 그 양만춘 주인공 어디라고요? 안시성 싸움. 그죠? 그래서 이렇게 당과의 대당 전쟁에서 고구려가 2번이나 승리했어요. 그래서 고구려는 뭐냐? 쓰나미처럼 밀려오는 수나라 당나라의 세력을 고구려가 막아낸 방파제 노릇을 했습니다. 그래서 고구려를 뭐라고? 민족문화의 방파제 노릇을 했다. 우리가 지금도 고구려에 열광하는 이유가 뭐냐면 오늘날 우리를 있게 한 것은 사실은 뭐였어요? 고구려였어요. 그때 쓰나미가 와서 우리를 덮쳐버렸으면 우리는 지금 전부 다 멸망했을 겁니다. 족속이 없었을 거예요. 거란 나오죠. 역사 속에. 지금 거란이라는 나라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거란이라는 국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요 나라 이런 거 없잖아. 그래 안 그래? 여진족 옛날에 있었죠. 우리를 맨날 북방에서 괴롭혔죠. 그 여진족 지금 있어요? 없어요? 전부 다 중국화 돼버려서 다 망해가지고. 근데 우리는 남아있어. 우리는 남아있어. 우리를 지금 남아있게 만들고 우리를 중국과 구분짓게 만들고 짱깨놈들하고 맞짱 뛰게 만드는 그 힘이 어디에서 나왔다고? 고구려에 나온 거야. 이거 막아줬기 때문에 이 쓰나미를 중국이라는 쓰나미를 고구려가 막아줬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버티고 지금도 여전히 중국과 맞짱 뜹니다. 축구하면 우리가 이기잖아요. 중국이 한국하고 붙으면 완전히 공안증 걸렸다고 그래요. 공포의 한국 그런답니다. 그런 정도로 그 작지만 우리를 두려워합니다. 그죠? 우리를 욕하면서도 우리를 모방하려고 그래요. 마치 우리가 일본 놈들 욕하면서도 일본을 따라가려고 했듯이 중국이 지금 몇 가지는 이미 그 우리를 뛰어넘었어요. 이게 뭐죠? 이게 내가 쳐오는 게 샤오미 이런 것들도 중국 것이 훨씬 낫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똑똑하게 잘 만들고 싸고 값싸고 똑똑. 옛날에는 싸고 후진
그런 중국적 부분에 요즘은 그게 아니야. 우리를 몇 가지는 뛰어넘었어요. 이미 많이 뛰어넘었어. 그래서 지금 힘든 겁니다. 우리가 중국을 한참 앞서있던 때가 아니야. 지금 몇 군데는 몇 가지는 중국한테 지금 추월당했어요. 추격당했어요. 그래서 그걸 지금 어떻게 우리가 또 뿌리치고 더 앞서 달려가느냐. 이게 지금 우리가 여러분들이 현재 안고 있는 시대적 과제야. 그걸 해결해야 돼요. 그래야 일거리도 창출되고 우리가 밥상을 제대로 지킬 수가 있어요. 당 다음에 뭐야? 당 다음에 5대 10국이 세워졌었죠. 그리고 이 5대 10국을 통일한 게 절도사 가운데 조광윤이 세운 송이라는 송. 그래서 송이 나라를 세웠습니다. 이 송과 함께 있은 나라가 고려입니다. 알겠죠? 고려. 그죠? 그러나 이제 송나라는 북방에 있는 여진족, 그죠? 여진족이 세운 금나라, 그 다음에 거란이 세운 아까 얘기한 요나라, 그죠? 또 뭐 탕국족이 세운 서하, 이런 놈들은 또 끊임없이 침략을 당해요. 그래서 송은 오래 못 가고 송이 금방 망해. 알겠어요? 송은 문치주의하다가 아마 들어봤을 거예요. 무기를 가지고 군대를 가지고 쳐들어오는 이민족들을 막아내지 못하고 그냥 맨날 글만 읽다가 망했어요. 송나라는. 알겠죠? 근데 송에서 뛰어난 것은 이때 송나라 사람 누가 주희라는 사람이 뭘 만들었느냐? 성리학을 만들었어요. 이 주희가 만든 이 성리학을 다른 말로 뭐라고 그래? 주희를 공자까지 끄집 올려서 뭐라고? 주작 이렇게 불러서 뭐라고? 주작이라고 한 거야. 지금 우리가 왜 이 말을 하나요? 이게 조선의 기본 사상이야. 이 주작이, 이 성리학이 조선을 이끌어가는 기본 이데올로기예요. 그게 언제 만들었다고? 송나라 때 만들어진 거다. 이해하시겠어요? 이해하겠어요? 그래서 이렇게 송나라를 지나서 그 다음에 이제 결국은 뭐냐? 몽고족이 쳐들어옵니다. 그 몽고가 세운 나라가 뭐예요? 원이죠. 이 태무진이 세운 몽고가 중국 천하를 다 지배하게 돼요. 그래서 원나라. 그래서 이 원나라 놈들이 우리 고려를 엄청 괴롭혔잖아요. 우리가 원나라의 속국이 됐었죠. 부마국 사이의 나라가 됐었죠. 그래 안 그래? 그 원나라 이후 원나라를 떨쳐버린 임금이 누구였어요? 공민왕이었어요. 공민왕. 그래서 공민왕의 개혁정치, 이게 시험에 나오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원의 간섭을 떨쳐버린 뛰어난 군주이기 때문에 공민왕은 개인적으로 되게 좀 불쌍한 임금이었죠. 우리가 지금 우리 역사를 하는 게 아니라 중국사를 하니까 다시 중국으로 가겠습니다. 그래서 그 원나라 다음에 누가 등장? 주원장이라는 사람이 명나라를 세웁니다. 중국 강남에서 명을 세워가지고 원나라를 몰아낸 사람이 누구라고요? 주원장이야. 그가 세운 나라가 뭐다? 명. 이 명나라가 임진왜란 때 우리를 도와준 조선하고 함께 간 나라는 누구예요? 명나라였어요. 알겠죠?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고려와 함께 한 나라는 송원이고, 송은 고려랑 친했고 원은 고려를 괴롭히고. 이해됐어? 자, 명은 조선과 친하고 청은 조선을 괴롭히고. 그 명을 무너뜨린 나라가 누구야? 청나라. 이 새끼가 그냥 우리나라 망할 때까지 그냥 괴롭힌 놈들이야. 민비 흥선 대원군 그 사이에 끼어가지고 막 우리를 괴롭힌 놈 누구예요? 청나라예요. 알겠죠? 이렇게 해서 중국사 끝냈네. 그래 안 그래? 그래요. 이렇게 해서 이 복잡한 중국 역사를 끝냈는데 우리 한국사 끝낼 수 있겠어? 금방 끝냅니다. 지금 어디 왔어요 우리? 어디 하다 말았어? 여기 하다 말았죠. 여기. 이제 갈 거야. 갈 거야. 자, 다시. 아이고 나 모르겠어. 이렇게 포기해버리면 안 돼요. 내가 맨날 반복할 거야. 지금만 하지 않아요. 또 수업 시간에 반복하고 책으로 또 반복하고 도표로 된 책으로 다시 또 반복하고 그래가지고 또 이렇게 찍어서 또 올려주고 알았어요? 다시 또 시험 보고 이렇게 해가지고 완전히 그냥 마스터 할 수 있도록 할 테니까 지금 잘 모른다고 포기하면 안 돼요. 알겠죠? 다시 가겠습니다. 보세요. 자, 이렇게 이렇게 어디가 다 말했지 지금? 고조선다 말이야. 고조선. 이렇게 고조선 이후에 이제 우리는 고조선 이후에 한무지한테 고조선이 망했습니다. 기원전 몇 년에 망했다고? 108년에 망했는데 그 자리에 한나라 놈들이 뭐를 세웠다? 한사군을 세웠다. 제가 볼 때는 한사군에 대한 역사도 자세히 해야 되는데 거의 구사책이 없어요. 그래 안 그래? 한사군이라는 단어만 들어봤지 실제로 한사군이 위치가 어디에 있었고 누가 언제까지 남았었고 누구를 몰아낸 임금이 누구고 이런 것들을 잘 안 가르치죠. 의도적으로 안 가르치는 거예요. 왜? 우리 역사가 순환의 역사, 아픈 과거이기 때문에. 근데 역사란 뭡니까? 항상
영광의 빛나는 역사만 가르치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 아픈 과거를 기억해야 비로소 우리가 더 현실이 드러납니다. 여러분들 엄마 아버지들은 되게 응답하라 뭐지 요즘 드라마? 1988. 응답하라 1988? 나도 지금 나한테 이제 드라마를 그게 매번 보자고 몰아서 봐. 한꺼번에 10개씩 봐버립니다. 하루 종일 그것만 봐. 그게 몰아서 보는 편인데 되게 재밌어요. 근데 보면 우리 아픈 과거가 많이 들어있어 그 속에. 그러니까 엄마 아빠들이 청춘일 때 그 시대를 지금 해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낳기 이전 아닙니까? 그래서 역사란 그런 겁니다. 꼭 빛나는 역사만 있는 게 아니야. 축구에 아까 비교했는데 꼭 승리만 하는 게 아니야. 축구하다 보면 강정 만나가지고 패배하기도 하고 운이 나빠서 또 한 골 먹기도 하고 그러죠. 그런 것들까지를 다 두루두루 다 살펴야 우리 역사를 제대로 볼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맨날 우리 이긴 것만 틀어줘. 근데 진짜 게임에서 맨날 져봐. 그럼 이게 재밌는 중계방송이 아니잖아요. 그래 안 그래? 그런 것처럼 우리 과거사도 마찬가지로 아픈 어두운 힘든 과거 역사를 봐야 되는데 안 가르쳐요. 잘 몰라. 시험에 안 나오니까 우리도 넘어갑시다. 관심 있으면 봐도 돼요. 근데 넘어가요. 어쨌든 한 사군을 설치했다. 문제는 뭐냐? 봐봐요. 지금 여러분들이나 여러분 부모님들이나 우리들을 봐. 우리들 모습을. 지금 이렇게 살고 있지만 만약 누군가가 와서 우리 목을 조르면 그래서 나 죽을게 죽여봐 이렇게 가만히 있을 사람들이야 우리가? 아니잖아요. 우리는 개겼어요. 일본 놈들한테 싸워서 이기고 청산이 대처 또는 뭐야? 또 뭐 그 보동전투 그죠? 그리고 암살에서 봤다시피 그 개인 단독으로 가서 일본 놈들하고 혈을 당시로 폭탄을 던지기도 하고 기관총을 쏴대기도 하고 그러면서 암살 영화 보면 막 대단하잖아. 근데 실제로는 영화보다 더 했어요. 우리 나석주 같은 사람은 동양 특식회사에 폭탄 던지고 권총 뽑아서 다 쏴 죽이고 그리고 탈출해 살아남았어. 그러니까 아직 나석주에 대한 영화는 안 나왔는데 영화보다 더 대단한 드라마틱한 그런 삶을 산 사람이에요. 그런 우리 민족인데 실제로 고조선 시대에 한 사군이 우리를 목을 조르고 우리를 지배할 때 우리 민족이 가만히 있었겠냐? 개겠죠. 저항했죠. 저항하면서 야 우리 안 되니까 우리 뭉치자 해서 이들과 싸우면서 한나라 놈들을 내몰면서 여러 나라가 생겼어요. 알겠죠? 이때는 뭐라고 그래? 초기 여러 나라 시대라고 해. 근데 잠깐 봐봐. 왜 초기라고 하느냐? 초기. 아직 나라다운 온전한 나라가 아니야. 국가라고 하면 적어도 국가다운 법이나 제도나 여러 가지 시스템들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완벽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뭐라고? 아직 좀 부족하지만 그래도 나라라고 불리는 나라들이 여러 개 있었다. 그 여러 개 나라 가운데 대표적인 나라가 누구예요? 부여. 부여입니다. 아주 중요한 부여예요. 이 부여에서 나온 나라가 누굴까? 고구려죠. 고구려 말고 부여에서 나온 또 다른 나라가 있어요. 뭘까요? 수영아, 뭐가 나왔을까? 부여에서? 응? 백제가 나왔어요. 백제가 나왔어요. 왜냐하면 고구려가 부여에서 나왔죠. 그 고구려 주몽의 아들이 누구야? 온조와 비류죠. 그 온조와 비류가 백제를 세웠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백제도 어디서 나온 거야? 부여에서 나온 거예요. 나중에 백제 누가? 상황이 사비로 천도하고 나라 이름은 뭘로 바꿨어요? 남부여로 바꿨어요. 왜 남부여라고 했을까요? 고향이 부여이기 때문에. 알겠죠? 이렇게 부여는 부여로서도 중요하지만 부여 이후의 나라한테 영향을 미쳤다. 원조 국가다. 그러면서 되게 중요합니다. 부여. 알겠어요? 자, 부여와 비슷한 위치에 있었지만 약간 문화적으로 뒤떨어진 두 나라가 있었습니다. 자, 부여 다음에 생긴 나라가 고구려고 그 고구려 밥이 됐던 두 나라가 누구냐면 옥저와 동해. 얘네들은 비슷하니까 두 개 묶어두세요. 그리고 이 부여, 고구려, 동해, 옥저 밑에 남쪽에 아주 살기 좋은 곳에 세 개의 한이 세워졌다. 그래서 맨 처음 뭐예요? 아한. 그 다음 뭐? 진한. 그죠? 그 다음에 변한이 있었다. 이걸 묶어서 뭐라고? 삼한이라고 한다. 여러분 봐봐. 여기서 시험에 나오는 것은 여러 나라잖아요. 여러 나라이기 때문에 이 여러 나라를 구분하는 문제가 잘 나옵니다. 특히 구분하는 문제 가운데서도 장소가 잘 나와요. 위치. 알았어요? 어디에 있었냐? 이렇게 지도를 보여주고 다시 보겠어요. 만주 벌판, 넓은 들판, 송화강 유역 이 말에 나오면 누구야? 부여예요. 됐죠? 위치 부여. 부여에서 갈라져 나온 고주몽은 부여의 왕자들을 피해서 도망갔죠. 거기 있으면 죽을 것 같잖아. 아래서 태어난
팔달초는 고주몽을 시기 질투해서 죽이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어머니가 내준 말을 타고 도망갔잖아. 예. 그 도망가서 어땠어요? 넓은 들판으로 도망가겠어요? 여러분 같으면 깊은 산속에 숨겠어요? 살려면 깊은 산속에 숨어야 되겠지. 깊은 산속에 들어갔더니 먹고 살기 좋아 불편해? 불편해. 먹고 살기 불편하면 어떤 방법밖에 없어요? 네? 네? 뺏어먹는 방법밖에 없어요. 그래서 무슨 경제? 약탈 경제로 갑니다. 그래서 고구려 사람들은 생존을 위해서 싸움을 잘해요. 그걸 우리는 뭐라고 표현하느냐? 호전적이다, 전투력이 강하다, 싸움을 잘한다. 중국 측에서는 뭐라고 할까? 중국 측에서는 뭐라고 할까? 야만적이고 폭력적이고 무지막지한 놈들이고 A가 없고 항문부도 오고 막 이런 식으로. 하여간 그냥 중국 측 사서에 나쁘게 표현된 놈들 무조건 누구예요? 고구려. 알았어요? 고구려. 오케이. A나 고구려는 알겠지? 공수부대를 생각해보세요. 요즘 뭐 진짜 사나이 이런 거 보이잖아. 여자들도 군대 많이 가잖아. 혹독한 훈련 받죠. 특히 군인들이 제일 싫어하는 게 이런 혹한기의 산악훈련이야. 지금 이렇게 눈 많이 오는데 태백산에다가 여러분들 헬리콥터로 떨어뜨려 놨다고 봐. 단도, 나침반 2개만 딱 주고. 할 수 있는 일이 뭐밖에 없을까요? 나무 껍데기 벗겨먹고 땅속에 자고 있는 올챙이가 아니라 뭐죠? 올챙이 큰 걸 뭐라고 그래? 개구리. 뱀 이런 데 자는 놈들 깨워서 잡아먹어야 돼. 그러니 사람들이 어떻게 아주 모질어지겠죠? 악독해지겠죠? 껍질 벗겨먹고 그러는데 아주 사람들이 독해진단 말입니다. 그런 호전적이고 전투적인 힘이 있었어. 누구한테? 고구려한테. 이렇게 고구려에 대한 이미지를 잡아놓으면 끝이야. 문제 딱 읽어봐. 아, 이 새끼들 고구려네 이렇게 찾아내면 돼. 알겠죠? 그 단어를 외우려고 하지 말고 그런 개념으로 접근할 것. 누구라고? 고구려. 그래서 고구려는 아주 험준한 산에. 알겠어요? 그래서 여기에 고구려가 있었고 지금 백두사 있는 데니까 얼마나 험한지 알겠죠? 무슨 말 알겠어요? 고구려가 여기 있었고 그 남쪽에 옥저가 있었고 옥저 아래에 동해입니다. 이 구분을 잘 해놓을 거예요. 됐나요? 됐어요? 네. 그리고 한강 이남에 마한, 진안, 변안이 위치되어 있는데 마한은 지금의 충청도 전라도입니다. 오케이? 그래서 대전, 익산 지방에 뭐가 있었다? 마한이 있었다. 대구, 경주 지방에 진안이 있었고 지금의 부산, 마산 지방에 뭐가 있었어요? 변안이 있었어요. 변안. 이걸 묶어서 뭐라고? 삼안이라고 한다. 시험에 잘 나왔나? 잘 나옵니다. 철이 일찍부터 생산되고 있었다. 여기서 생산된 철은 일본에 수출했었다. 그래 안 그래? 그죠? 또 일찍이 농사가 발달해서 뭘 많이 만들었다? 저수지를 많이 만들었다. 이게 어디예요? 삼안이야. 시험에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나옵니다. 위치와 관련해서. 나라가 여러 군데 흩어져 있기 때문에 이 나라가 어디에 해당되느냐? 알겠죠? 예, 특산물이 말, 단궁, 과마, 반옥피였다. 이거 어디야? 동해입니다. 동해. 이런 것들 구분하는 문제가 잘 나온다 이거야 여기서는. 오케이? 그래서 이렇게 정리 끝. 차이 같이 찾을 거야. 차이 같이 찾을 거예요. 됐죠? 예. 자, 근데 문제를 봐봐요. 여기서 이제 초창기 아주 미숙한 국가들이 여러 개 있었는데, 예, 보다 더 국가다운 국가가 이제 뚫고 나옵니다. 자, 이 위에 있는 나라를 다 통합한 게 이 고구려야. 그래서 이 고구려가 커서 이때는 뭐냐? 연맹왕국 단계에 있던 그런 국가였는데, 연맹왕국이었는데 이게 커서 진짜 국가다운 국가, 왕이 센 힘을 가진 국가 뭐라고? 고대 국가로 발전. 그래 안 그래? 그래서 고구려 고대 국가 고구려가. 그 다음에 마한 자기 그 이복 형이 왔죠. 고주몽의 이복 형이 부여에 남겨놓고 온 예시 부인. 그 예시 부인이 탈출해서 왔잖아. 예시 부인 아들이 누굽니까? 유리죠. 유리. 황조가를 지은 그 유리왕이에요. 그 유리왕이 와가지고 온주하고 비류는 아이고 우리 아버지가 큰아들한테 왕자리 물려주겠구나. 우리는 개털되겠네 해가지고 내려왔잖아요. 내려와서 여기 와가지고 마한 땅을 빌렸어. 그래가지고 온조가 먼저 나라를 세웠는데 그 온조 형인 비류는 인천에다가 도읍을 정했다가 망했습니다. 짠물이 바닷물이 하도 넘쳐나는 바람에 농사를 못 지었죠. 그래서 삼국사에 보면 자살한 걸로 돼 있어요. 근데 한번 물어보자요. 너 같으면 농사 안 된다고. 아이고 씨 농사 안 된다 죽어버리려고 죽겠어? 너 같으면 어떻게 하겠냐? 뺏어먹어? 그래 고구려 사람 같은 뺏어먹어. 근데 비류는 아니야 동생 걸 뺄 수 없으니까 배 타고 건너가서 신천지를 개척하자 해가지고 이 비류가 건너가서 일본으로 갔답니다.
가봤더니 일본의 원숭이 같은 새끼들이 드글드글 하는데 도무지 문명이란 걸 몰라요. 그래서 걔들을 다 석권해가지고 걔들의 우두머리 대빵이 됐어요. 그래서 일본 초대 천황이 된 거야. 누가? 비류가. 믿어져요? 믿고 싶어요? 네. 그래요. 이 대목이 되게 중요한 거야. 비류가 건너가서 일본의 천황이 됐다? 근데 지금 일본 천황은 우리 조선계다? 그러면 일본하고 관계는 어떻게 될까? 근데 아베는 나쁜 놈이다? 근데 천황은 좀 괜찮아 지금. 여러분 잘 봐봐. 천황은 발언이 괜찮아요. 아베가 나쁜 놈이지. 천황은 어떻게 보면 들러리로 존재하고 있는지도 몰라요. 왜냐하면 천황은 항상 저 한반도에 있는 놈들하고 우리하고 핏줄이 같다라는 생각을 일본 놈들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일본 놈들이 와가지고 조선을 지배할 때 일제시대에 전국의 신사를 만드는데 그 신사의 총 대빵이 일본에 있는 신사보다도 더 큰 신궁을 부여에다 지었습니다. 집의 고향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알겠죠? 이런 것들은 우리가 밝혀내야 될 미스테리예요. 다 아직 몰라요. 공부를 더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한국사에 관심을 갖고 그래 맞아 우리 역사에 비밀이 많다는데 그 미스테리를 어떻게 풀어볼까? 왜 우리 선배들은 우리 선생님들은 그런 거 안 가르쳤지? 이런 것들에 대한 관심을 갖고 해봐야 돼. 나도 하고 싶은데 지금 급한 게 너무 많아. 내가 꺼야 될 급한 불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나는 못하겠어요. 여러분들이 제발 좀 역사를 전공해가지고 좀 밝혀줘. 비류는 도대체 어디로 갔을까? 김부식이는 비류를 죽여버렸어요. 농사가 안 되면 한탄해서 비류는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끝! 그리고 비류를 간단히 처리해버렸어. 근데 실제로 보면 비류가 일본으로 건너간 흔적이 많습니다. 일본에 실제로 백제와 비슷한 이름들이 많아요. 알겠죠? 그 일본 사람들이 더 믿어. 비류 백제가 우리의 고향이야 이렇게 하면서 일본 놈들한테 그런 증거가 대단히 많습니다. 그래서 한번 공부해볼 가치가 있어요. 어쨌든 그 마한 땅을 빌려서 나라를 세웠던 누가? 온조가 점점 온조 백제가 커져서 고대 국가 백제가 됐어요. 그리고 진안에서 누가 나왔어? 사로국을 통일해서 신라가 나왔습니다. 오케이?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됐네. KBS. 그리고 변안에서 가락국이 세워졌죠. 그 가락국에서 만들어진 나라가 뭐예요? 가야입니다. 가야. 그래서 여러분 잠깐 봐봐. 이게 또 바뀐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때를 뭐라고? 삼국시대라고 하는데 요즘 삼국시대라는 말을 잘 안 써요. 왜 안 쓰냐면 고구려 백제 신라만 완전한 국가가 아니라 당시 함께 있었던 가야를 보니까 이 가야에서 나온 금관이며 유물이며 이런 거 보니까 여기하고 맞먹을 정도로 왕권이 세더라 이거야. 국가당 면모를 갖췄더라 이거예요. 그래서 야 이건 삼국시대가 아니고 사국시대라고 해야 되네. 또는 다국시대라고 해야 되네. 이런 새로운 이론이 많이 등장했어요. 알겠죠? 그래서 지금은 고대국가라는 말보다는 뭐라고요? 삼국시대라는 말보다는 그냥 고대국가 이렇게 퉁칩니다. 무슨 말 알겠죠? 그래서 고구려, 백제, 신라고 한다. 그러면 여기서 정리해야 돼. 얘들하고 초기 여러 나라하고 고대국가하고 어떻게 다르냐? 이 고대국가 특징이 있어요. 첫째, 다 여러분들이 안 가요. 왕권이 강화되었다. 아주 중요하죠. 연명 때 왕은 있을 때 이건 뭐야 특징이? 왕권이 강해 약해? 약합니다. 왕권이 찌그러졌어요. 신하들이 힘이 더 세요. 근데 고대국가 때는 왕권이 강화되었다는 게 중요한 특징이야. 두 번째는 뭐냐? 그 강화된 왕권과 군사력을 가지고 약한 놈들을 정복하고 뺏어먹습니다. 무슨 국가? 영토 정복 국가가 되었다. 그죠? 자, 그 다음에 왕권을 강화시키기 위해서 뭐해요? 왕을 신격화 시켜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나는 부처님의 아들이야. 알겠어요? 내가 곧 부처야. 이런 뻥을 칩니다. 그래서 뭘 받아들여요? 불교를 수용하게 됩니다. 불교. 아주 중요한 특징이죠? 고려 백제 신라 고대국가 시대 나타나는 중요한 특징들. 첫째 뭐라고? 왕권 강화, 영토 정복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뭐냐? 국가당 국가의 면모를 갖추기 위해서는 법률을 정비해야 돼. 이 법률을 어디에서 가져왔을까? 중국에서. 그 중국에서 가져온 법률을 뭐라고 그러지? 율령. 말로 해보자. 뭐라고? 율령. 그래서 율령을 반포합니다. 율령 반포. 이게 고구려 백제 신라 삼국의 고대국가의 아주 중요한 특징이죠. 그죠? 이렇게 고대국가까지 왔어요. 자, 그 다음 또 보세요. 그 다음에 자, 우리는 지금 고대국가 시대에 고구려
백제, 신라가 있었다고 했는데 결국은 이 세 나라가 4세기, 5세기, 6세기, 7세기 이렇게 합니다. 세워진 것은 이 나라가 세워진 것은 고구려는 기원전 BC 37년에 세워져요. 그죠? 그리고 백제는 기원전 18년에 세워져요. 그런데 김부식의 삼국사기 기록에 의하면 신라가 기원전 57년에 세워진 걸로 나와. 순서가 맞아 안 맞아? 우리가 통상 알고 있는 고대국가 발달 순서로 보면은 고구려가 제일 빠르죠? 그 다음 백제, 그 다음 신라 순이죠? 근데 이렇게 순서가 약간 변형되어 있습니다. 이건 뭐 김부식이 왜곡했을 수도 있고 진짜로 이랬을 수도 있어요. 알겠죠? 어쨌든 이렇게 이때 세워졌는데 나중에 뭐냐 이제 제대로 발전을 하면 이렇게 4세기, 5세기, 6세기, 7세기를 거치면서 고대국가가 발전해 나가더라. 그 고대국가 발전 과정을 보자면 자 2세기부터 해보세요. 2세기 고구려는 태조왕 때 이거 봐. 태조왕 때 이게 나타납니다. 이게 특징이 나타나요. 오케이? 출발. 태조왕 때 고대국가 출발. 백제는 언제냐? 백제는 3세기 구이왕 때 이게 나타나. 그러면 신라는 언제냐? 신라는 4세기 내무왕 때 비로소 고대국가의 출발을 이룹니다. 내무왕이 언제예요? 4세기 때 임금이에요. 오케이? 이해하겠어요? 네. 이해하겠어? 4세기 내무왕 때. 그런데 여러분 봐봐요. 잠깐. 고대국가의 중요한 특징인 불교 수용과 율령 반포 이게 이루어지면 한 나라의 시스템, 체제가 정비된 걸로 봅니다. 체제가 정비된 걸로. 알겠죠? 그 체제 정비가 언제 이루어지냐면 고구려는 4세기 소수림왕 때 불교를 받아들여요. 소수림왕 때 불교를 받아들이고 율령을 반포하고 태학까지 세웁니다. 다시 소수림왕 때 율령 반포, 불교 수용, 태학 설립이 이루어진다. 그러니까 나라의 시스템이 언제 정비됐다고 고구려는 4세기 소수림왕. 말로 해봅시다. 언제라고요? 4세기 소수림왕. 왜 중요한지 알겠죠? 4세기 소수림왕. 그런데 백제는 3세기 고이왕 때 율령을 벌써 반포해요. 알았어요? 3세기 고이왕 때 율령을 반포하고 4세기 침류왕 때 불교를 받아들입니다. 불교. 침류왕 때 불교를 수용했어요. 불교. 알겠죠? 그래서 이렇게 오히려 이렇게 체제 정비가 고구려보다 백제가 더 빨랐어요. 왜 그랬을까요? 왜 백제는 일찍부터 체제 정비를 서두를 수밖에 없었을까요? 무슨 문제가 있었을까? 일본. 그래요. 이런 문제가 있었어요. 아까 봐봐. 백제가 나라를 세울 때 마한 땅을 빌려서 나라를 세웠죠. 온조가. 그러니까 백제라고 하는 나라는 단일 국가가 아니야. 마한에 있는 토착인들과 고구려 왕자인 누가? 온조 일당들이 내려가서 세운 나라잖아. 그러니까 나라가 결속력이 강할까요? 약할까요? 늘 서로 갈등이 많아요. 야 이 새끼들아 굴러온 돌이 박힌 돌 뽑으려고 그래 하면서 싸웁니다. 서로. 알겠죠? 그래서 이렇게 서로 갈등이 심할 때 싸움을 많이 할 때는 뭘 해야 돼? 법을 만들어야 돼. 야 싸우지 말고 우리 법대로 하자. 그래서 법을 일찍 반포했다. 언제? 3세기 고이왕 때 율령 반포. 알겠어요? 그래서 백제가 더 빠르다. 신라는 한참 뒤에 5세기를 지나서 6세기를 지나서 이름도 뭡니까? 법흥왕이죠. 법흥왕 때 비로소 율령을 반포하게 됐다. 율령 반포가 법흥왕 때예요. 근데 지금 제가 무슨 말씀드리고 싶냐면 가장 중요한 것은 체제가 노란색으로 이렇게 표시된 게 지금 체제 정비잖아요. 체제가 정비된 다음에는 전성기가 옵니다. 백제도 전성기가 있게 옵니다. 백제는 벌써 4세기 때 오죠. 4세기 때 침략 때 불교를 받아들이고 4세기 때 벌써 전성기가 와요. 신라는 6세기 법흥왕 다음에 진흥왕 때 전성기가 옵니다. 백제는 언제 전성기예요? 근초고왕 때 전성기죠. 4세기 근초고왕 때 이미 율령 반포를 서두른 백제가 4세기 근초고왕 때 전성기를 맞이하더라. 고구려는 소수림왕 이후에 누가 고구려의 전성시대를 열었어요? 광개토왕이죠. 그래서 광개토왕뿐만 아니라 그 아들 장수왕 때까지 4세기 말 광개토왕은 4세기 말에서 5세기까지 살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4세기 5세기에 걸쳐서 광개토왕, 장수왕 때 전성기를 맞이했어요. 되게 제가 이제 학생들한테 물어보면 우리나라에서 가장 오래 산 임금이 조선시대 제일 오래 산 임금 누구였어요? 조선시대 제일 오래 산 임금 누구였어요? 영조 임금이었죠. 영조. 우리나라 역사 전체를 통틀어서 제일 오래 산 임금은 장수왕이라고 대답하는 친구들이 많아요. 이름부터가 장수왕이잖아. 근데 장수왕일까요? 장수왕이라면 내가 이런 말 하지도 않겠죠. 근데 장수왕이 아니에요. 진짜 오래 산 임금은 이 사람이에요. 밑가람, 지금 우리가 뭐 인생 100세 시대 그런데 이 사람은 제2기간만 93년인가 그래요. 믿으세요? 그러니까 몰라. 그 진실인지 어쩐지 모르겠는데 하여간 기록이 이렇게 남아있으니까 90년 넘게 했으니까 몰라요. 장수왕도 엄청나게 오래 70몇 년이에요. 제2기간이. 알겠어요? 들어봤죠 여러분들? 장수왕 아들이 이름이 쪼다예요. 쪼다. 우리가 쪼다 같은 놈아 그러는데 이 쪼다가 그래서 쪼다입니다. 아들이 늙었어요. 근데 아버지가 아직도 왕이 안 죽어서. 그래서 지가 먼저 죽어. 평생 세자로 있다가 왕 한 번도 못 해보고 죽었어요. 그러니 쪼다지. 그러니까 얼마나 재수없으면 왕자로 태어나가지고 세자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아버지가 수명이 너무 길어가지고 그러니까 죽어야 될 사람 빨리빨리 죽어야 되는데 안 죽어서 세대교체가 안 된 그런 케이스라니까. 그러니까 치질이도 못 나고 치질이도 못 넣고 그런 애들 우리가 이 쪼다 같은 놈아 그러는데 그 쪼다의 어원이 여기서 나온 거야. 장수왕. 그죠? 자 이렇게 예 광개토왕 장수왕 때 전성기를 열었습니다. 그리고 백제는 건초왕 때 전성기. 그리고 신라는 진흥왕 때 전성기를 열었습니다. 여러분은 전성기가 언제요? 지금은 응? 지금이 전성기 손 들어봐 누구야? 어? 지금 지웅아 지금 전성기? 하지 않을까? 그럼 제시 전성기를 언제쯤 뒀으면 좋겠나 제시? 어? 10년 후면 30즈음에? 그럼 그때 뭐 하려고? 시집갈까요? 취직하고 다 해버릴까요? 우리 딸이 그랬어요. 우리 딸이 29인데 작년에 다 했어. 다 해쳤어. 취직하고 결혼하고. 근데 내 생각에는 전성기를 좀 뒤에 줬으면 좋겠어요. 어? 내가 지금 몇 살이라고? 몇 살일까요? 58. 그래 59지 여러분랑 똑같다니까. 뒷자리가 똑같아요. 뒷자리가. 근데 내 전성기가 이 이후에 있었으면 좋겠어. 97세? 그럼 노망 나서 안 돼. 제정신이 있을 때 전성기야지. 그래 안 그래? 힘이 있는데 이 힘을 나쁘게 사용하면 안 되잖아요. 그죠? 힘이 가장 높았을 때 좋은 일도 많이 하고 그 여러 가지 활동도 왕성하게 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될 수 있으면 여러분들 전성기가 후반전에 있었으면 좋겠어요. 50, 40 이때 전성기를 맞이하기 위해서 그 앞에는 계속 부단히 올라가는 정상을 향해서 올라가는 그런 과정을 겪는 게 되게 좋습니다. 우리 역사를 보면 말이에요. 여러분들 놀랄 걸 하나 얘기해 줄까요? 최근에 제일 역사가 안 좋았던 때가 1950년 6.25 때야. 그래 안 그래? 그래요. 이 6.25 때는 전 국토가 완전히 폭탄 세례 맞아가지고 지금은 우리가 산이 그냥 울창해 있잖아요. 근데 이 6.25 때는 김동인의 소설 붉은 산이라고 있죠? 산이 온통 빨갛게 나무가 없었어요. 폭탄 맞아서 다 죽어가지고 그런 정도로 사람과 우리 국토와 그 우리 민족사가 완전히 최 밑바닥을 쳤습니다. 그런데 그 전에도 또 이런 일이 있었어. 이게 주기가 있대 주기가. 근데 이 주기가 360년만에 한 번씩 오고. 빼봐. 몇 년이에요? 1590년쯤 되죠. 1592년에 뭐가 일어났어요? 임진왜란이 일어났어요. 알겠죠? 우연의 일치일까요? 한 번 더 빼볼까? 360을 또 뺍니다. 그럼 2, 3, 1200 놀라운 일이죠. 1231년에 누가 쳐들었어요? 고려가 쳐들었어요. 고려가 몽골을 쳐들어가? 몽고가 쳐들었어요. 그래서 전국토가 완전히 유린됐어요. 또 빼볼까요?
8이요? 7? 8? 몇 세기? 9세기. 9세기 무슨 여왕? 신라? 진성여왕. 전국적인 빌라. 그래 안 그래? 또 빼볼까? 또 빼오면 360 또 빼봐. 몇 년? 몇 년? 506세기. 5세기 6세기. 삼국이 한강역을 놓고 죽기 살기로 싸우던 삼국 쟁패기. 놀라운 일이죠. 놀라운 일이죠. 그런데 문제는 지금부터야. 그럼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이 시대가 제일 중요하지. 과거 따위야 상관없잖아. 과거야 나하고 상관없잖아요. 지금 당장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 지금 어때요? 올라가고 있어, 내려가고 있어요? 올라가고 있어요. 그러니 젊은 친구들이요, 헬 조선하지 말고 우리는 우리 앞에는 헬이 있는 게 아니야. 알겠죠? 힘들긴 하지만 계속 오르막길이 있어요. 언제가 정상일까요? 언제가 정상일까? 180 더해. 아니, 여기다 넣어야지. 180. 그럼 언제? 2130년. 살 수 있는 사람 손 들어봐. 살 수 있을 거야. 아마 거의 대부분 살아남을 것 같은데. 나도 잘하면 살 수 있다고 자신하고 있는데 나는 못 살겠죠? 불쌍한 눈을 보지 마세요. 그런데 여러분들은 여기 가고 있어요. 가고 있어요. 그래서 희망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아까 우리가 춘추 전국시대 봤잖아. 춘추 전국시대라는 혼란기, 그 지옥 같은 아비규환 시대를 극복하고 나면 뭐가 와요? 통일시대가 옵니다. 진한. 알겠죠? 근데 지금 여러분들이 살기 힘든 이 시대를 극복하고 나면 좋은 시대가 올 거예요. 아마도 그런 시대를 가기 위한 진통을 지금 겪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좀 쉬었다 할까요? 네. 쉬었다 하자 우리도.